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가요, 한국, 일본, 대만 핵무장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중국이 이만큼 건방진 겁니다. 이게 대사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대사가요. 그런데 한국은 WTO에 중국의 사드 보복을 제소하겠다라는 걸 포기했고, 그 방침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청와대 한마디에 사드 보복 항의도 못하게 된 산업부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청와대가 이 와중에도 중국과 협력 강화라는 가이드라인을 냈고 WTO에 중국을 제소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정해서 대중 국제 압박 카드를 스스로 접었다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통상 당국의 입지를 크게 좁혀놨다. 앞으로 대중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게 전문가들의 지금 중국 WTO 불제소 방침을 정부가 밝힌 이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침은요, 산업통상부가 지난 13일 한중 타스크포스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WTO 이 제소 검토와 함께 유통 분야에 대한 문제제기 방침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10월 6일 열리는 WTO 서비스 무역이사회에서 한국이 유통 관광 분야에서 중국의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다는 부당함을 이렇게 지적하기로 했다라는 일환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산업부의 이런 방침이 청와대가 박수현 대변인이 이런 이 한중 통상 점검 TF 회의 다음 날 14일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WTO 제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산업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항의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봤던 피해는요, 관광 분야에서 지금 7조 6천억 손실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연간으로 지금 이 관광 분야 손실만 하더라도 18조 1천억의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8조 이상 투자한 롯데가 지금 다 팔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2008년부터 3조를 들여 투자를 해온 선양의 롯데타운 프로젝트도 지금 중단됐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1조 원을 투자한 청두 복합상업단지 건설도 차질을 빚고 있고 현대차는 불매운동으로 4월 6월 판매량이 60% 넘게 줄었고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아무래도 60% 매출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요, 한국 정부가 보이는 꼬라지는 이 모양입니다. 친중 정권의 이것이 실체입니다. 지금 여권 내부에 한마디로 방송 장악 문건이 발표됐다고 하면 공격을 지금 야당과 보수 진영에서 여권의 방송 장악을 이렇게 지적하고 문제 삼아야 될 건데 KBS, MBC가 파업을 하고 있고 MBC 사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을 보면 MB 국정원이 KBS, MBC 사찰 방송 장악을 총지휘했다. 간부 성향과 과거 행적을 파악해서 대출 명단을 작성해서 교체를 주문했고 노조 파괴 방안까지 상세히 제시해서 원세훈에 보고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하고 편파 프로그램을 퇴출시키고 노조 파괴 공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좌편향 무소신 비리 연루 간부를 퇴출시키고 이런 것들을 꾸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 장악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핵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문건에 보면 KBS와 MBC를 장악하기 위해 경영진을 어떻게 탄압하고 몰아낼 것인지 하는 방법과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고 그동안의 과정은 그 문건대로 하나하나 진행되어 왔습니다. 집권 여당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정치권이 나설 경우 야당 역공의 우려가 있다면서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즉 노조가 앞장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는 박강원 국정기획대변인이 5월 22일 언론 노조는 방송사 사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발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에 따라서 MBC 노조들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직능 부서 공채 기수별 판박이 성명을 내오고 또 지난 9월 4일 파업에 들어갔고 공영 MBC의 파업이 집권 여당의 파업 사주와 파업 유도로 조직적으로 실행됐다라는 것이 민주당 문건으로 확인됐다.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역시 문건에 적힌 대로 시민단체 권리대회와 학계 서명운동도 실행되었고 당초 매주 금요일 MBC와 KBS 앞에서 열리던 공영방송 경영진 퇴진이 8월부터는 광화문에서 500개 시민단체를 동원한 촛불 집회 걸기대회로 바뀌었고 문건의 위력대로 부산, 광주 등 친정권 시민단체들도 8월부터 지역별로 MBC, KBS 본사 경영진 퇴진 촛불 집회를 열고 있고 9월 5일에는 학자들도 동원되어서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소속 학자 467명이 학회 차원이 아닌 개인별로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 집권 여당의 방송 장악이 그들이 만든 문건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언론인 탄압 사례를 선전하자는 문건 제안 내용대로 문건에 있던 제안대로 민주당은 7월 27일 국회에서 KBS, MBC 피해자 정언대회를 개최했고 8월 31일에는 이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문건 내용대로 되고 있고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은 9월 7일 공영방송사 파업을 빌미로 필요하다면 감사까지도 하겠다면서 문건에서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파업을 위한 감사를 하겠다면 이런 회사 경영진 감사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방치한 문화체육관광부를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인데요. 또 민주당의 문건은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의 부정비리를 파헤쳐서 부각시킨 뒤 퇴출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모든 부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경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는 감사와 조사, 검사 수사 등 그 사이에 쓰지 않았던 정부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권의 언론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서 정권은 자신들 스스로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그대로 자기들 스스로 한마디로 방송 장악을 하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장악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지난 정권의 방송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더러운 선으로 더러운 과거가 청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 방송에 이어 코드 판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김명수라고 코드가 확실한 사람을 갖다 꼽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까? 박성진 사퇴했죠. 자, 박성진 사퇴가 도대체 몇 번째 낙마자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자들을 갖다 꼽은 청와대의 인사팀에 책임을 묻기도 전에 이제는 코드가 확실한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시켜가지고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나는데 그 전에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사법부 공백이라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을 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일찍 추천하지 임기 시한에 촉박해서 일부러 늦게 추천해놓고 무조건 시간이 없으니까 국회가 받아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임명되면 대법관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 사람의 과거 전력으로 보면 얼마나 정치적이고 이 정권의 코드에 맞게 변할 것인가.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지금 온갖 좌파 언론들이 나서서 MBC, KBS 문제를 파헤치고 SBS를 수서대고 있습니다. 그 방송 다 장악해서 한 자리씩 꿰차려고 서로 역할 분담해서 거짓거리를 하고 있지요. 심지어 엊그제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이 한겨레가 보도했던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 특히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이 이 최순실 마사지 센터, 건물에 있는 마사지 센터 주인이었다라고 보도한 그 사람한테 이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 제안이 갔는데 당사자가 주변에서 만류해서 안 하기로 했다라는 인터뷰까지 봤습니다. 그래, 박정권 몰아내는데 한가닥 했으니까 한 자리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겨레 신문의 6면에 보면요. 강원랜드 합격한 권성동 인턴은 원래 탈락 대상자였다. 이러면서 한 면 전체에 걸쳐서 감시장치가 고장난 강원랜드 카르텔이라 하면서 사장이 비리 몸탱이고 감사위원장이 최다 청탁을 했고 지역 출신들이 경영을 장악했다면서 이 편법 채용 의혹에 대해서 한 면에 걸쳐서 유일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곳곳에 야당 의원들에 대한 비리들을 다 들추어 넣어서 옛날 같으면 채용 비리로 야당 의원들이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런 채용 비리 처벌은 힘이 있던 보수 정권 9년 동안에 야당 의원들한테 집중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을 이런 걸 갖다가 공공기관 다 찾아내어서 청탁한 사람 다 걸어내면 야당 의원들만 쭉 이렇게 압축되어 가지고 법의 칼자루 앞에 서게 되겠죠. 이런 일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급박하게 해놓고는 대통령이 인준 호소를 합니다. 국민의당이 무슨 결정 딜레마에 빠졌다. 이러면서 또 이 한경호 같은 언론들, 좌파 언론들은 안철수가 새정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지금 국민의당이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졌는데 국민의당이 결정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김희수에 이어서 후속타를 날리려는 안철수계와 두 번에 걸쳐서 다 김희수 그리고 김명수를 다 날려버리면 호남 정서가 바뀐다라는 동교동계가 지금 내부의 의견이 엇갈려 있는데 안철수가 권력 투쟁에 홀려가지고 득표만 추구하고 있다고 안철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 이야기한 한마디로 이 정권이 언론 장악의 환장이 돼서 과거의 정권의 언론 장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꼬락서니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사법부까지도 장악해서 한마디로 공포 통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김명수를 임명을 하려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그야말로 씹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열한 짓거리 그만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해서 이 나라를 영원히 장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요,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